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모르고 아니면 얕게 알고 있는 것들을 깊게 알게 되는 계기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데 상세하게 또 재밌게 잘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애들을 때려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화가 확 났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말 안 듣고 화나고 땡깡 부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한번 우선 여쭤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로 인해서 화가 나면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기도를 합니다. 모든 게 다 종교화되어져 있는 느낌이 든다 맞죠? 그러니까는 자식한테 화를 내는 그거는 온당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동등한 인격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 아무리 어린애라도 그 애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동등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자식한테 화를 내면 안 돼. 그리고 유대인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자식의 동의를 구해서 무슨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규칙을 하나 만들더라도 자녀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그 규칙은 성립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목욕시킬 적에도 꼭 아이한테 물어봐. 내가 너 목욕시켜도 좋겠니? 그래서 아이가 항상 거부하지 않을 정도로 기분 좋은 분위기 속에서 물의 온도도 아이가 좋아하는 쪽으로 맞춰서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라서 이렇게 구할 뿐만 아니라 그 화가 났을 적에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엄마들이 화가 났을 때 그 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사실은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 드리는 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아이의 무릎에 대답해주고 수많은 갈등을 해결해주고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비난감의 질로 아이의 영혼을 짓밟고 싶을 때마다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자제력을 주셔서 사소한 짜증과 아픔, 고통, 보잘것없는 실수와 불편에 눈 감게 하소서. 참을성을, 그보다 더한 참을성을, 그리고 그보다 더한 참을성을 주소서. 생각과 기분을 깊이 헤아리고 있음을 아이가 알 수 있도록 서로 공감하게 하소서. 고통과 좌절의 순간에도 아이의 존재를 처음 깨달았을 때 느꼈던 환희와 아이가 첫 걸음마를 뗐을 때의 기쁨과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희열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지치고 힘들 때도 아이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소서. 신념과 긍정의 힘으로 자신 있게 삶을 대하는 기쁨과 웃음과 열정을 주소서. 모진 말과 조롱, 비난으로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지 않도록 침묵을 주소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주소서. 아이뿐 아니라 시간과 이해와 표현을 필요로 하는 내 내면의 아이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런 식으로 엄마들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일단 평정심을 되찾아. 여기에 보면 자녀에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떠올리는 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욱하는 마음을 이렇게 누르고 어쨌든 이 기도문을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난 상태에서는 그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자기가 아이의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자기의 마음을 먼저 평정심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네가 뭐 잘못했는지 아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부모는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평상심에서. 그래서 네가 아까는 화가 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너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이제 아이한테 질문을 해. 그러면 아이도 알아. 엄마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삭히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아이는 스스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미 해결책과 이거를 다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엄마가 너 다음에도 또 그런 기분이 들고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러면 아이는 그때 엄마 나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조심할 것 같아. 그래서 대화로 모든 게 해결이 돼. 그걸 굳이 꼭 집어서 엄마가 야단치지 않아도 전혀 상대방의 감정의 상처나 기분을 건드리지 않고도 이 대화로서 모든 게 이제 해결이 돼요. 옛날에 그 제가 목욕탕 가서 생각나네요. 때 많이 나오고 그러면 저는 밀기 싫다 그러면 이놈 이거 와봐 이렇게 막 때밀 수건 갖고 밀고 나 나가고 싶다 그러는데 목욕비가 얼마나 비싼데 조금 더 있다가 와야지 저 탕에 더 들어갔다 와 이러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목욕하는 것도 자녀의 온도나 좋아하는 온도나 자녀에게 먼저 그 의사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인 부모들은 한 3살 때서부터 이제 규칙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녀가 즐겁게 동의할 수 있는 규칙.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아빠한테 뽀뽀해줄래? 그래서 아이가 이제 동의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뽀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너 저기 건너방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뽀뽀해줄래? 그러면 아이는 일어나면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가서 이제 뽀뽀를 해.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은 장난감 가지고 오는 거 네가 갖고 오는 장난감 저 장난감 통에다 다시 갖다 놓을래? 그래서 아이가 동의를 하면 그게 규칙이 되는 거야. 근데 아이가 동의를 안 하면 부모가 강제로 강행할 수는 없어요. 항상 동의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밥 먹으면 네가 밥 먹은 밥은 저 식기통에다 좀 집어넣어 줄래? 그러니까 아주 쉽고 아이가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자그마한 규칙서부터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게 참 중요한데, 야, 너 왜 밥 먹었는 거 저 안 치워? 밥 먹었으면 식탁 닦아야지. 저도 말을 그렇게, 야, 네 나이 정도 되면 다 그렇게 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설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저만 그러고 있는 거 아니죠? 참,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하나, 이렇게 종교적인 색채만, 그걸 빼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거는 옳은 방향이다, 맞는 방향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왜 그렇게 되냐면, 그들의 율법 정신이 미스파트라고 그랬잖아요. 네. 미스파트는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평등해요. 네. 유대인들은 그걸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를 들어서 직장의 상사와 신입사원 간에도 그들은 이게 상하관계나 종속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입사원이 최고경층하고 신나게 토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군대의 쫄병이 사령관하고도 그런 식으로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 평등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후투파 정신이라고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들의 평등 사상이 있어서 가능한 건데, 후투파 정신이라는 게 아주 도전적으로, 심지어는 뻔뻔할 정도로 저돌적으로 질문을 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러한 기질과 정신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들한테 직장의 상사나 군대의 어떤 지휘관은 사실은 경험의 차이에 의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역할 분담이지 그 역할 분담으로 인해서 사람의 관계가 상하 관계나 수직 관계에 있다고는 그들이 생각하잖아요. 그 관계가 어디까지 발전하냐 하면 그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부모 자식 간이 동등한 관계야. 이게 수직 관계가 아니에요. 스승과 제자가 동등한 관계야. 이게 전혀 수직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이게 평등한 관계야. 하늘 아래 인간은 모두가 다 평등해.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후츠파 정신에 의해서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창의력도 나고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그들은 스승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스승이 가르쳐 주는 거를 오롯이 배워서 그것을 학습해 가지고 추종하는 사람은 절대 교수가 못 돼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스승이 가르쳐 중에서 허점을 발견해서 그거를 맹렬하게 공격을 하고 그 위에 자기의 새로운 이론을 첨가해서 그 이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을 적에 그 사람은 비로소 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의 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그 학교의 교수님들의 그 문화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네, 틀려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고 누구 밑에서 배웠고 그 선생님은 항상 내가 모셔야 되는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자기를 능가하는 제자를 키워내는 게 스승의 책무야. 그러니까 자기를 뛰어넘는 제자를 키워내서 나를 능가하게 하는 게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고, 제자도 내가 스승한테 제대로 배우고 해서 스승님을 뛰어넘어야 스승에 대한 보답이에요.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학문관이에요. 오늘도 또 굉장히 많은 큰 울림을 주시는데요. 이걸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내 자녀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지금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시행착오를 조금 줄일 수 있도록 제가 홍익기 선생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우리 동등하잖아요 이러면서 홍성님 시간 되실 때 제가 시간을 맞춰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시행착오가 훨씬 줄어들 수 있게 또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 있으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홍익기 선생님께 나중에 또 한번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